오늘 발표드리는 논문은 얼라인 유얼 스텝이라는 ICML, 이번 연도 ICML에 나온 논문이고, 엔비디아에서 발표를 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그 제목에서 보면은, 옵티마이징 샘플링 스케줄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저기서 말하는 샘플링 스케줄이 이제 타임 스텝에 따라서 노이즈를 얼마나 추가를 해줄 거냐, 그런 걸 이제 샘플링 스케줄 혹은 뭐 노이즈 스케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일반적으로 웬만한 디피션 모델에서 저 샘플링 스케줄 같은 경우는 휴리스틱하게 지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타임 스텝에 따라서 이제 맥스가 되는 어떤 노이즈 레벨을 지정을 해놓고 거기까지 뭐 리니어하게 올라가겠다 혹은 뭐 쿼드라틱하게 올라가겠다 그런 식으로 휴리스틱하게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휴리스틱하게 한 거에서 조금 더 옵티마이즈를 해서 이제 성능을 올려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 논문에서 왜 그럼 옵티마이즈를 해야 되냐라고 하는 샘플을 좀 먼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먼저 노이즈 스케줄이 뭔지를 보면은, 먼저 수식에서 보면은 오른쪽은 포워드 프로세스랑 리버스 프로세스에 대한 수식이 이렇게 있고요. 이 수식에서 보면은 ST나 시그마 T 같은 애들이 이제 그냥 노이즈 스케줄이다라고 수식에서는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T라고 하는 타임스텝 인풋에 따라서 노이즈가 얼마나 줄 건지 저런 애들이 노이즈 스케줄인 거고, 여기서 이제 결국에는 옵티마이즈를 하고 싶은 거는 각각의 타임 스텝들을 옵티마이즈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타임 스텝들을 뭐그 근처에 있는 좌우 값으로 이제 바꿔가면서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 뒤에서 이 클럽이라고 하는 밸류를 계산을 하고 그 밸류를 미니마이즈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옵티멀한 타임 스텝들의 집합을 이제 찾아내는 게 해당 논문의 목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이즈 스케줄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타임 스텝이 있고 타임 스텝에 따라서 이 노이즈가 얼마나 될 건가, 그리고 0부터 100까지다라고 하면 이제 맥시멈이 되는 어떤 노이즈 레벨을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여기까지 이제 어떻게 올라갈 거냐, 여기서부터 타임 스텝이 0일 때부터 100까지 이렇게 리니어하게 올라갈 거냐, 뭐 쿼드라틱하게 올라갈 거냐, 이런 게 이제 노이즈 스케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임 스텝을 왜 옵티마이징을 해야 되냐라는 이야기를 좀 먼저 질문을 하고 있어요. 타임 스텝을 옵티마이징 해야 되는 이유를 그 가장 간단한 예시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게 이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먼저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평균이 0이고 이제 스탠다드 디비전이 C인 어떤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우리가 찾고자 하는 어떤 트루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X 타임 스텝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그 딥션 모델에서 하는 것처럼 그 어떤 뭐 OD라든지 CD 같은 거를 풀어서 최종적으로 이제 가장 타임 스텝, 미니멀한 타임 스텝과 그 X0,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야기하는 X0까지 이제 샘플링한, 즉 이 XT 민과 이제 실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T 데이터, 이거 두 개 사이의 어떤 테일 다이버전스를 구해서 그 테일 다이버전스를 미니마이즈 하는 형태로 이제 T 타임 스텝들을 옵티마이즈를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더라고요. 네. 그거를 이제 티어리엄 1 3.1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에 따라서 이제 그 타임 스텝에 따라서 노이즈 레벨을 이제 시각화를 해보면은 이제 오른쪽과 같은 그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쪽에 타임 유니폼부터 코사인 로그 SNR 여기까지는 기존에 휴리스틱하게 사용하던 어떤 노이즈 스케줄들이고요. 그 아래가 이제 아까 이 티어리엄 3.1에서 이야기했던 이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우리가 가우시안이다라고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테일 다이버전스 미니마이즈 하는 형태로 이제 타임 스텝 옵티마이즈 했을 때 그 타임 스텝이 이제 그, 그러니까 이 타임 스텝에 따라서 이게 이 노이즈 레벨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요 식을 그냥 이제 그 그래프로 그린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거는 일단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렇게 휴리스틱하게 지정한 애들이랑 이제 그 아래처럼 이렇게 어떤 옵티멀한 타임 스텝의 어떤 노이즈 스케줄이 굉장히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 볼 수가 있고요.
그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C라고 하는 파란 별은 우리가 추정하고 싶은 실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의 어떤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실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바뀌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어떤 옵티멀한 타임 스케줄이 이런 식으로 계속 변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어, 어떤 그 타임 스텝 이런 스케줄, 그 노이즈 스케줄을 우리가 옵티마이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옵티마이즈를 할 거냐. 그러니까 옵티마이즈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오브젝트가 있어야 되고 그 오브젝트를 이제 미니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여기서 선택하는 여기서 이제 옵티마이즈를 하는 건 어떤 디스크리타이제이션 에러라는 거를 이제 미니마이즈 하는 형태로 옵티마이즈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디스크리타이제이션 에러가 뭐냐라고 뭔지를 이제 보고 들어가면은 이 파란색 라인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우리가 갖고 싶은 어떤 실제 펑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OD가 있고 그 OD가 이제 따라가는 실제 어떤 그 값들은 이런 파란색 라인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OD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그 어떤 타임 스텝에서의 변화량이 주어졌다라는 이야기고 그 변화량만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찾고 싶은 어떤 이 라인을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OD를 푼다라고 하는 거는 이 타임 스텝에서 주어진 변화량을 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이만큼 변화한다라는 변화량을 OD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이만큼 한번 가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실제 이 파란색 라인은 알 수는 없지만 이 타임 스텝 이 시점에서의 어떤 변화량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변화량에 따라서 이만큼 움직여서 그 다음 해를 찾고 이런 식으로 이제 OD를 푸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오일러 메소드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이런 오일러 메소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OD를 실제로 풀게 됩니다. 근데 이 OD를 풀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타임스텝에서 현재 타임스텝에서 어떤 타임스텝으로 갈 건지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컨티뉴스한 거를 이렇게 디스크리트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풀다 보니까 이 디스크리타이즈를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에러들을 이제 디스크리타이제이션 에러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어, 여기서 원래 이제 우리 true 어떤 우리가 실제 찾고자 하는 어떤 값은 여기에 위치해 있는데 이 디스크리타이즈를 해가지고 풀음으로써 우리가 도달하는 위치는 여기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이런 어떤 에러들, 이런 에러들을 이제 디스크리타이제이션 에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들고 오는 거는 version of theorem이라는 거를 먼저 들고 와요. 이게 어떤 SD 가지고 SD를 풀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에러, 다음에 어퍼 바운드 그런 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티어리엄이라고 하는데 이 아래로 먼저 보시면은 이제 SD 1번이랑 2번 이두 SD는 서로 다른 게 이제 SD의 어떤 디터미니스틱한 이 텀을 이제 어, 드리프트 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뒤쪽에 랜덤한 거를 이제 담당하는 영역을 이제 디퓨전 텀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두 SD는 이 뒤에 랜덤한 거를 컨트롤하는 이 디퓨전 텀은 두 개가 동일하고요. 이 드리프트 텀이 이제 다른 이런 두 가지 디퓨전 그 SD가 있다라고 먼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SD를 가지고 어떤 생성에는 이 두 가지 SD를 통해서 생성해낸 어떤 서로 다른 데이터 디스트리뷰션도 P1과 P2라고 했을 때 이 P1과 P2의 KL 다이버전스 가능하고 그 KL 다이버전스 어퍼 바운드를 이제 계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티어리엄이 이제 벌선 오브 티어리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와서 디스트리뷰션의 어떤 KL 다이버전스 어퍼 바운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고 여기서 보면은 이 두 SD의 드리프트텀의 차이로 이제 정의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티어리엄을 가지고 이제 끌고 들어오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SD 같은 거를 어, 그 디스크리타이즈해서 그래서 어떤 이런 서브 인터벌로 쪼개서 푼다라고 했을 때 이 SD를 이제 리니어한 어떤 SD로 어프로치메이트해서 푼다라고만 이야기를 해요. 저 리니어하게 푼다라는 이야기가 그냥 단순히 이 드리프트 텀에 따라서만 이제 그 일차적으로 어프로치메이트를 해서 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옵션 텀은 두 개가 같고, 그다음 뷰 텀은 서로 다른 이런 두 가지 SD에 대해서 어떤 에러의 이 두 가지가 만드는 디스트리뷰션의 차이의 어퍼 바운드를 이제 계산해 줄 수 있는 이런 히어리엄을 끌고 들어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논문에서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거는 어떤 이 테일 다이버전스 어퍼 바운드 그걸 이제 줄여서 이제 클럽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이 클럽 밸류를 이제 실제 어떤 트루 데이터 디스트리뷰션과 우리가 임페리컬하게 실제로 솔빙하는 SD를 통해서 솔빙이 되는 그 두 가지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의 차이를 이제 저 클럽 밸류를 계산을 하고 그걸 이제 미니마이즈를 하고 싶은 게 최종적인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은 실제로 이 두 가지 미션 6번이랑 7번에서 나오는 거는 페이지 6번이 우리가 실제로 그러니까 T가 컨티뉴어스하게 움직였을 때의 리버스 프로세스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여기 7번이 그 컨티뉴어스하게 움직이는 거를 디스크리타이즈 했을 때의 리버스 프로세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이제 T를 쓰고 있죠. T가 그럼 컨티뉴어스하게 움직인다라고 보면 되고, 그 각각의 T에 대해서 어떤 이노이즈 그냥 이제 딥션 모델의 아웃풋이라고 보시면 돼요. 딥션 모델의 아웃풋이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리버스 프로세스가 풀리는 그런 식으로 리버스 프로세스가 정의가 되는 어떤 SD랑 이 아래 SD는 디스크리타이즈 된 SD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과정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는 TI에서 이제 TI-1로 가는 과정입니다. TI가 이제 여기가 이제 노이즈에 가까운 부분, 그다음 TI-1이 이미지에 가까운 부분, 이게 뭐 대기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TI가 노이즈가 더 끼어 있는 거 타임 스텝이고 TI-1이 노이즈가 더 제거가 된 타임 스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이걸 디스크리타이즈 안 하고 그냥 컨티뉴어스하게 가져가면은 아까 오일러 메소드 푸는 거에서 봤던 것처럼 원래 이렇게 곡선 형태로 뭔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이 TI 시점에서의 어떤 딥션 모델의 아웃풋이 있고 이걸로 이제 리니어하게 그냥 어프록시메이트 하겠다라는 게 이제 이 아래쪽에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컨티뉴어스하게 풀었으면은 여기 도달을 했어야 되는데 디스크리타이즈 해서 풀었기 때문에 여기 이 지점에 도달을 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발생하는 SD 이 서로 다른 이렇게 SD를 디스크리타이즈 해서 풀었고,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생성되는 디스트리뷰션의 어떤 에러를 이제 테일 다이버전스 계산을 하게 되고, 이 디스트리뷰션의 차이를 테일 다이버전스로 계산을 하고, 그거의 어퍼 바운드가 아까 끌고 들어갔던 히어리엄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 어퍼 바운드를 실제로 이제 몬테카를로 샘플링을 통해서 이제 달에 실제로 계산할 때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거를 이제 이거는 이제 TI-1로 갈 때의 이야기인 거고요. 그다음에는 딥션 모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러 타임 스텝을 거쳐서 이미지를 생성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여러 타임 스텝에 대해서 거쳐서 생성을 할 때 저 테일 다이버전스의 어퍼 바운드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심플하게 우리가 들려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가 봤었던 TI에서 I-1로 갈 때의 어떤 스케일 다이버전스 어퍼 바운드도 그거를 그냥 모든 타임 스텝에 대해서 서메이션을 해주면은 전체 타임 스텝에 대한 스케일 다이버전스 어퍼 바운드를 할 수 있어요. 실용적으로 이런 형태로 그냥 그 모든 타임 스텝에 대한 어떤 에러 텀을 할 수 있다. 보시면 그래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옵티마이즈를 하냐라고 했을 때 오른쪽 알고리즘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이니셜한 스테이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 어떤 사전에 휴리스틱하게 이제 사용하던 그런 노이즈 스케줄을 가지고 이제 뭐 노이즈 스케줄이 이제 뭐 타임에 따라서 이제 리니어하게 증가한다라는 이제 이런 노이즈 스케줄이 정해져 있고, 우리가 사용할 타임 스텝은 어, 명도 연구 우리가 나눴을 때뭐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타임 스텝들을 쓰겠다라는 게 이제 처음에 이니셜라이즈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10개를 먼저 이니셜라이즈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P0부터 P10까지 이렇게 10스텝을 이제 거쳐서 샘플링이 될 수 있는 그 10개를 먼저 이니셜라이즈를 하고 이 중간의 타임 스텝 T1부터 T9까지 이 9개 포인트에 대해서 먼저 옵티마이즈를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옵티마이즈 같은 경우는 이 오른쪽 알고리즘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옵티마이즈가 진행이 될 때는 이제 그세 가지 타임 스텝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T-1, T+1, 그다음에 옵티마이즈 어떤 대상이 되는 그 중간 포인트에 있는 그 TI가 이제 먼저 들어오고요. 이 TI가 들어와서 TI의 네이버후드를 먼저 찾는다라고 합니다. TI에서 그냥 사실 네이버후드를 어떻게 찾는지까지는 정확하게 논문에는 서술을 안 해놨는데 이 TI에 이제 그 근처에 있는 값들을 이제 캔디데이트로 먼저 지정을 하고 각각의 캔디데이트에 대해서 클럽 밸류를 다 계산을 해보고요. 클럽 밸류에 대해서 그 가장 클럽 밸류를 줄일 수 있는 어떤 그 네이버 그 캔디데이트를 찾아서 그걸로 이제 그냥 대체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심플하게 옵티마이즈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9개 포인트에 대해서 옵티마이즈가 진행이 됐으면은 9개 포인트의 어떤 인터벌 그 사이에 있는 값, 그 중간에 있는 값으로 값들을 이제 또 옵티마이즈 하는 방식으로 이제 20스텝, 40스텝 이런 식으로 늘려가는 형태로 실질적으로는 옵티마이즈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들을 보시면은 먼저 이 실험 결과는 이제 그 피파텐 데이터랑 이제 프레페이지 두 가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식으로 다양한 그 이런 특정 모델을 풀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 솔버들에 대해서 이제 베스트 베이스라인 그다음에 그 본인 기법 얼라인 율 스텝이라고 하는 테크닉을 넣었을 때 이제 어떻게 아이디 밸류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주는 실험 결과였고요. 이거에서 먼저 봐야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얼라인 율 스텝이라고 하는 테크닉 자체가 디스크리타이제이션 에러를 미니마이즈 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이 디스크리타이제이션 그 스텝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디스크리타이제이션 에러라는 것 자체는 자연스럽게 감소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텝이 커졌을 때는 음, 이 점선이 이제 원래 거고 이 실선이 이제 온라인율 스텝 결과입니다. 그 점선과 실선의 차이를 보면은 스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차이가 점점 줄어든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반면 이 스텝 수가 굉장히 적을 때는 디스크리타이제이션 에러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서는 이 온라인율 스텝을 적용을 했을 때 이 점선과 실선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점선보다 이 실선이 더 아래에 있는 거를 봐서 이렇게 타임 스텝 노이즈 스케줄에 대해서 옵티마이즈를 진행을 해주면은 조금 더 높은 퀄리티의 유저를 생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저런 픽셀 스페이스에서 진행하는 모델뿐만 아니라 텍스트 투 이미지 모델도, 그러니까 스테이블 디션 같은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진행되는 모델들에서도 실제로 적용을 하고 이제 정성적인 비교까지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EDM에서 사용한 스케줄, 그 다음에 그 유니폼한 스케줄, 그 다음에 본인들이 제안한 얼라인을 스텝 사용했을 때의 결과인데 이제 어떤 리얼리스틱한 C 프랙처를 만들어줘라 라는 이제 프롬프트를 이제 얘가 이제 가장 잘 따라간다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 아래 이미지에서는 이제 좀 양쪽 왼, 그 왼쪽에 있는 이미지는 좀 블러하게 생성되는 거에 반면해서 이제 본인들이 제안한 거는 조금 더 명확하게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정성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비디오 제너레이션에도 이제 적용을 해본 것 같아요. 비디오 제너레이션에서 적용했을 때 타임 스텝에 대해서 더 아스펙트가 기존에는 나타나니까 이 타임 스텝의 흐름이 이제 그렇게 나다고 보시면 돼요. 비디오의 어떤 타임 스텝의 흐름이. 네, 이제 기존 모델은 이런 식으로 막 컵이 다시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났다가 이런 아티팩트가 좀 있는데 이제 본인들 어, 온라인 스텝 테크닉을 활용해서 비디오를 제너레이션 하면 그런 아티팩트 없이 이제 컵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그러면은 세미나는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